그럼 수면 무호흡은 도대체 왜 치료해야 되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냥 시끄럽게만 한 거냐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저한테 오는 환자들의 반전은 그 이유 때문에 오죠. 시끄러워서.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미리 공지를 드렸다시피 삼성서울병원의 이비인후과 비과 코파트 김효율 교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김효율 교수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저희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는 얼굴 보고 뽑거든요. 레지던트 때도 이렇게 좀 네. 얌체 같았나요? 얘기해도 돼요? 뭐 자르면 되니까. 전공의 생활을 상당히 편안하게 지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그냥 모르겠습니다. 크게 혼난 적이 없죠 저는 사실. 교수님들한테. 그 당시에 근데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라고 저희한테 항상. 아니 그게 아니 이게 내공이 약해요. 내공이라는 게 환자를 얼마나 탄해하는 건데 맞아요. 이 친구가 그 과를 맡으면 특히 저희 중에는 이제 비과도 있고 귀래분이 이과도 있고 두경부라고 해서 이제 큰 수술하는 과가 있는데 네네. 그 파트만 가면 그날 밤 일이 터지는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나 분명히 이비인후과인데 막 신경경색 모시고 환자가 그러니까 환자를 탄다고 우리는 환타라고 하는데 사실 펠로우 선생님들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만 오면 밤을 새야 되니까. 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김효 교수님께서는 이제 코파트 보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수면 이야기 진짜 대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분을 모셨으니까 오늘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의 모든 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코골이는 사람하고 불독만 군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일종의 이게 이제 그 진화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발전해 나가면서 파식을 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을 먹게 되고 또 말을 하게 되면서 네네.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니까 턱이 작아져요. 또 우리 앵무새 같은 거 보면 앵무새가 말을 잘하는 이유가 다른 머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 혀가 두꺼워서 네네. 미미한 발음들을 잘 만드는 거거든요. 사람도 그런 이유로 혀가 두꺼워진 게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턱이 작고 혀가 두꺼워지면은 이 기도가 좁아지는 거죠. 그러네. 게다가 이제 바로 누워서 하게 되면은 구역 때문에 그게 더 눌리게 되고 그러면서 수면 무호흡증이 잘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저희의 어떤 행동 행태랑 굉장히 연관이 있네요. 혀가 생각해보니까 강아지용은 막 요만하잖아요. 그렇죠. 가늘고 길죠. 그리고 이제 흔히 코골이랑 수면무호흡을 되게 사람들이 혼용해서 사용을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네. 혹시 이게 둘의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사실 코골이는 아주 흔한 질환이잖아요. 네. 보통 20대에는 20%, 그다음 60대에는 한 60%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코골이라는 거는 코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코부터 시작해서 후두까지 상기도라고 하는데 네네. 여기 중에 어느 부분이 좁아지더라도 이게 좁아지게 되면 목젖이 떨려요. 혀 쪽에서 울림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코골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게 조금 더 심해지게 되면 아예 막혀버릴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아예 숨을 안 쉬게 되니까 이건 무호흡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전체를 합쳐서 수면 무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 스펙트럼에서 어떤 일정 단계를 지나버리면 이제 무호흡까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역시 내과라 다르시네요. 미리 공부했을 거예요. 나 이렇게 해야지. 그런 거 생각해. 그러면은 코골이가 없으면 수면 무호흡도 없다 이거는 맞는 말일까요, 교수님? 코골이가 없으면 예. 수면 무호흡 사실은 예.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고요. 잠깐 여기서 이제 예. 다르게 얘기하자면 코를 고는 사람이 코를 갑자기 안 고는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수면 무호흡이 없는 게 아니라 그때가 무호흡이 생긴 그때가 거예요. 무호흡이라는 거는 호흡이 없는 거니까 우리가 흔히 수면무호흡이라고 하면 막 콕콕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냥 조용한 무호흡도 그렇죠.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뭐 이렇게 막히는 건 이제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라는데 이거 외에도 이제 중추성 신경 맞아. 자체가 약해져가지고 호흡 노력이 적은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 환자들은 이제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검사를 해보면 산소보다 뚝뚝뚝 떨어지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죠. 내가 호흡해야 되는 노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코골이 수면 무호흡이 뭔지는 이제 또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럼 수면 무호흡은 도대체 왜 치료해야 되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냥 시끄럽게만 한 거냐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저한테 오는 환자들의 반전은 그 이유 때문에 오죠. 시끄러워서. 주로 이제 제 나이쯤 되면은 한 반 이상은 사실 닭박을 써요. 코골이 때문에. 코골이 때문에. 교수님은 실제- 아니죠. 저는 기계를 쓰고 있죠. 가정생활 잘 하려면 일단은 남자가 잘해야 됩니다.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디 여행을 가거나 그럴 때 보면은 사실 코를 고는 사람 워낙 많다 보니까 요즘은 코를 고는 사람과 안 고는 사람 나눠서 잠을 자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맞아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도 되거든요. 또 이렇게 코골이가 있고 무호흡이 있게 되면 사실은 그 순간에는 사람들이 잘 깨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요. 예를 들어서 시간당 무호흡이
또는 코골이가 30번 정도 있다 하면은 한 10초 내지 20초 이상의 무호흡이나 코골이가 그 시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 좀 사는 시간은 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낮에 잠이 부족해서 많이 졸리고 머리가 아프고 회의할 때 졸리고 야단 맞고 그리고 특히 운전할 때가 제일 문제예요. 운전할 때 사고도 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은 수면 무호흡 있는 환자의 경우 사고 확률은 2배. 와, 없네. 골아가지고 크게 나버리는 거죠. 운전이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들에서는 이런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이제 퍼블릭 트랜스포트라고 하는데 대중교통을 운전하시는 분들, 기차라든지 버스 같은 거 이용하시는 분들, 트럭 운전자들은 반드시 검사를 하게 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군. 그렇죠.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들이 이제 환자들한테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무호흡이 생기게 되면 왜 숨을 못 쉬니까 환자는 자는 도중에도 숨을 쉬려 노력을 하잖아요. 네. 심장이 빨리 뛰어요. 맞아요. 빨리 뛰면서 이제 심장에 계속 부담을 줘서 이게 하루에 30번이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은 하루에 6시간이니까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됩니까? 거의 200번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10년 이상 지속되게 되면 요것 때문에 심장이 비대해지고 고혈압, 맞아. 부정맥, 심장질환이 보통 한 3배 내지 4배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급사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어떤 재밌는 연구에 보면 수면 무호흡증 있는 환자와 그게 없는 일반 환자의 사망 시간을 비교해 봤더니만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보통은 제일 많이 사망하시는 시간이 6시부터 12시 사이, 오전 중에 사망을 제일 많이 하는데 수면 무호흡증 있는 분들은 밤 12시부터 아침 6시 사이. 주무시는 도중에. 보통 수면 중에 급사한다고 하는 대부분이 이것 때문인 거죠. 그럼 이렇게 중요한 수면 무호흡의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이걸 일으킬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일단 예전보다는 요즘에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많아졌어요. 그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일단 비만 환자가 많아진 게 가장 크고요. 비만. 이게 살이 찌게 되면 우리가 내장지방한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 외에도 이 인두 부위에 지방질도 있는데 이 부분이 커지면서 주위에 기도를 눌러요. 정상적인 사람의 기도는 보통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입니다. 약간 타원형을 보이는데 무호흡 있는 환자의 기도는 이렇게 좁아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무호흡이 잘 생기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나이가 문제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좀 적은 이유가 그때까지는 이 근육의 긴장도라든지 이런 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잘 때도 자기도 모르게 근육을 긴장시켜서 기도를 유지시키는 거죠. 내가 누워도 얘가 버텨주는 거죠? 맞아요. 나이가 들면 이제 그런 게 약해지면서 잘 막히게 되는 거죠. 노화가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저희 세 번째가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제 구조적인 문제, 혀가 두껍다든지 또는 목젖이 길다든지 또는 턱이 작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기도를 좁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비염 있는 분들 보시면 비염이 심한 날에는 코를 골고 그렇지 않은 날에는 코를 덜 고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도 원인이 되고 어쨌든 이렇게 좁아지는 것들이 문제가 돼서 치료가 필요한 거죠. 혀가 두껍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혀의 두께를 요건 아니고요. 예. 이 혀라는 건 사실 앞에 보이는 부분 요 앞에만 있지만 되게 실제로 여기까지 다 있어요. 여기가 두꺼워지면 길어지게 됩니다. 음압이라고 하죠. 네거티브 프레셔가 걸릴 때 이게 길어지게 되면은 딸려 들어오기 쉽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호흡이 더 심해지는 거죠. 정말 너무 유익하다. 그러면 고정? 그러면은 이 수면 무호흡 진단 이게 이제 TV에서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것들이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면무호흡이 생겼을 때 심하지 않은 경우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이게 밤중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자고 있거든요. 본인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 자고 있으면은 사실 확인하기 힘들어요. 객관적으로 얼마나 심한지 또는 여기에 그 다른 신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면 다원 검사가 필요한 거고요. 이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것은 수면 중에 다원 여러 가지의 센서를 부착해서 호흡 자체를 보고 호흡 노력, 그다음에 뇌파의 변화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봐서 수면 무호흡증이 얼마나 심한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면 무호흡증 유무 및 중증도를 판단하게 되고요. 이분의과 의사의 경우에는 이제 일정 부분 환자는 또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CT라든지 또는 요즘은 이제 가장 각광받는 검사 중에 하나는 수면 내시경 검사라고 해서 수면 내시경 검사요? 예. 많이 하셨었잖아요, 수술방에서. 많이 하셨다고 저희가 하죠. 많이 동원돼서. 수면 내시경은 어떻게 해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볼 일이 없죠. 지금 수면 내시경 검사는 좀 낯설어요. 요즘 대부분의 많은 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약간 수면제 종류의 약들을 써서 이제 수면 상태를 만든 다음에 어느 부분이 막히는지 실제로 내시경을 넣어서 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 내싱으로 보는 거예요. 기도 쪽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수면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유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나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거죠.
이게 2018년에 보험이 돼가지고 네. 되지 않았나요? 수면 다원 검사 자체가 2018년도부터 8월 때부터인가요? 보험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진짜 4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요게 되면은 이후에 나올 우리 양압기 같은 기기에 대한 보험도 이제 연차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모든 수면 환자에서 대부분 다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지금 수면 무호흡이 사실 되게 중요한 병이고 최근에 맞아요. 관심이 너무 많이 쏠리고 있는 병인데 이제 사실 김현 교수님 모시기 되게 어려운 분이시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진단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교수님 집에 못 가게 생겼습니다. 요거 인사드리고 또 바로 다음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